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쇼미더스탁 시즌2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히든 공략 지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가 꼭 봐야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슈까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자꾸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시면서 걱정 많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틈틈이 꼼꼼히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다비드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했죠. 특히나 오늘 현지 시간으로 15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다라는 소식. 여기서 나왔던 대화들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뜨거웠습니다. 살펴보면 올해 더 큰 규모의 군수 물자를 좀 지원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또 1억 달러의 대외경제 협력 기금을 활용해서 인프라 건설 등 양국의 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한 건데요. 그중에 자연과 환경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급등한 건 20% 정도인데요. 거래량은 거의 1억 주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서 자연과 환경 급등세 현대코퍼레이션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분기 그리고 연간 최대 이익의 달성에 대한 가능성이 내비쳐지면서 아직도 이 종목은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살펴보시면요. 특히나 건설주 안에서는 대우건설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본격화하고 다각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9%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건설주들 흐름 역시도 좋았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다양한 GS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대우AL,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한 또 테마들과 섹터들 오늘 하루에 후끈후끈했다라는 점 집계됐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좀 맥락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시간에서도 이런 종목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시간의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더불어서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한컴위드도 보셔야겠습니다. 장중에 웹 오피스 사업 부분의 분할 그리고 주식 소각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교장에서도 5%대 급등을 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시간 외에서 9%대로 더 크게 튀어 올랐고요. 한컴위드는 4%대로 강세를 연출한 점이 확인됩니다. 동훈하나텍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동훈하나텍은 5%대 강세였습니다. 정규장에서도 급등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 테마로 좀 봐야 될지 관련된 국제 과제 선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간에서도 움직임들 좋았고요. 퓨런티어는 시간에 일부 카메라 모듈 관련주 안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참 볼거리가 많았다라고 또 한 줄 평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또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장에 대한 정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월요일이면 이분을 만나게 되네요.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살펴보면 숨고르기 좀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들어갔고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뭐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흐름 상황을 오늘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땠다라고 좀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뭐 당일의 시장 분위기를 사자성어로 표현을 요즘엔 많이 하고 요즘에 있는 그런 사자성어의 상황인데, 남자죠. 네, 궁금합니다. 뭐 경강부회라는 사자성어를 오늘 좀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당치 않은 말을 끌어다가 사용을 해서 자기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요즘 뭐 증시의 분위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 이제 뭐 시황 뉴스랍시고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뭐 별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뭐 증시가 올라가면은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종결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이제 뭐 금리가 그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부담감들 뭐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도 뭐 말 바꾸기를 계속하면서 그냥 뭐 지수의 반응이 나오고 좀 후행적인 그런 발표들과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요즘에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뭐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협들 그러니까 리스크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뭐 빠질 듯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시총 상위에 좀 랭킹되어 있는 대표 종목들이 요즘 랠리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도 뭐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에 대한 부담감들 혹은 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가치 대비 굉장히 좀 많이 과열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뭐 경기 리스크들을 같이 좀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도 뭐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뭐 저도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증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심지에 불이 붙어 있는 폭탄들을 계속해서 이제 떠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종착지까지 과연 불이 폭탄이 터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긴장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뭐 이런 좀 불안한 리스크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거는 지금 뭐 업종별 혹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확실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안 가는 놈들은 지긋지긋하게 안 가는 그런 장세지만 가는 종목들과 가는 섹터는 굉장히 매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월요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잘 가는 놈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종목 혹은 업종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할 건 없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그다음에 어떤 테마들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다루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강부회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말고요. 종목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조선에 대한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도 역시나 조선에 관련한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조선주들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지속될 것이다. 뭐 지난주랑 같은 맥락으로 이 기사를 들고 오신 건지 뭐 네. 전문가님과 이 조선주가 특별한 연인, 뭐 인연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약간 집착이 심한 스타일인가 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은 똑같죠. 제가 포트에는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몇 달째 강조를 해드렸던 업종이 첫 번째는 반도체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하나,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갖고 온 조선주. 그래서 뭐 반도체는 중간에 휘청거리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뭐 결과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강세 혹은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은 좀 흐름이 막판에 좀 저조하긴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SL 화신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한 주간에 조선주들의 강세가 지난주 이후에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조선주들이 지금 뭐 끝내고 올라갔으니까 잘 먹고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조선주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추천드렸던 뭐 조선주들은 이미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의 또 기자재 업종들한테 순환매들이 나올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새로 매수할 종목의 기회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조선주의 흐름들도 저는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조선주를 오늘 또 갖고 왔잖아요. 네. 저는 뭐 어중간하게 그냥 뭐 새로운 종목 얘기해서 뭐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선주 쪽에 또 좀 잘 가지고 있고 잘 보유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좀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더 맞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선주를 좀 한번 더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뭐 별반 달라진 거는 없어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한국이 좀 빼앗겼다라는 악재성 뉴스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한국 조선 기업들은 속으로는 웃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선별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뒤에서 다룰 거지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또 새로운 수주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익성이 큰 그런 수주를 따냈는데 지금 조선 기업은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의 이제 미래 먹거리 3년치의 일감들을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주를 땡겨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수주들을 많이 선별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것들, 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를 좀 같이 보면서 우리 그 수주 장구 표를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주도 섹터가 삼성중공업, 조선 역시나 좀 마찬가지였는데 지난주랑 같은 네. 맥락으로 좀 얘기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뭐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대장주로는 삼성중공업 네.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네, 컨트롤 C 오늘도 컨트롤 V 마냐? 네, 오늘의 주도주 테마도 제가 삼성중공업이라고 나오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삼성중공업을 지난주 다른 옷을 입고 있죠.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유망주는 1승이라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또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1승은 한 1주 사이 한 2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나와준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네. 좀 단기간 안에 좀 빠른 상승률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이후에, 지난주 전이죠. 뭐 지난 시즌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착이 좀 심한 사람이잖아요. 삼성중공업을 제가 네. 이 방송 영상이 아마 6월 초 이때로 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바닥에서 이 월봉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제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일봉상에 최근에 좀 올라온 거 보고 좀 뭐 무섭다 생각하지 마시고 월봉으로 긴 추세를 보면서 이 공간 채우러 가는 구간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런 결과치들이 지금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운이 좋게도 지난주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삼성중공업도 한 주 사이에 대략 20% 가량의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네. 뭐 1개월, 2개월이 채워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월봉 차트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지 말고 좀 멀리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그동안의 조선 종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수 그동안에 있죠.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이 장기 추세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러네요. 지금 뭐 삼성중공업은 지난 분기에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지금 뭐 HD 한국조선해양 아니면은 뭐 하나오션, 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의 재무제표를 까본다라고 하면은 다 적자 이렇게 이제 찍혀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지금 그 적자 폭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을 이어간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적자 폭을 거의 만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그에 맞춰서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장세는 뭐 좀 불안한 리스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는 놈들이 더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쵸. 그래서 업종별 그런 수급 집중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으로 봤었을 때도 저는 삼성중공업이 여전히 올라갈 공간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오늘은 약간 자랑도 근데 하고 싶어서 그냥 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주간 상승률이 20%면 엄청 오른 거죠. 네, 뭐 네.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은 사실 지금은 좀 부담스럽죠. 그쵸, 근데 네.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모든 해운주들은 제가 더 좋게 보고 멀리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2분기 실적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들도 나올 것이고 좀 3년 전부터 이제 따왔었던 수주 내용들이 이제는 영업이익으로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과거의 적자폭들을 이제 깨고 올라오는 시기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분기가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번에서 이렇게 올랐으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상승폭들은 거의 뭐 2차 곡선 수준으로 좀 더 격하게 올라갈 올라가지 거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중간에 뭐 이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그 변수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히 뭐 장기 추세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오늘도 대장주를 삼성중공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일주일 만에 20%가 올라갔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네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이 적은 음봉 조정 구간들을 좀 기다려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성향들을 압니다. 내려오면은 사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막상 내려오면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내려갔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어떻게 제시를 드렸냐면은 입질 매수라도 좀 한번 찔러놓고 내 계좌에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계속 흐름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매수는 조정 때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 올라간 자리에서도 이제 소액 정도는 뭐 찔러보는 그런 나쁘지 매매는 않았다. 저는 뭐 오늘도 많이 올라갔지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흐름을 좀 볼게요.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방송에서 6월 초에 처음 제시를 해드렸었을 때 네. 제가 목표가를 10,000원 이렇게 잡아드렸더라고요. 제가 지난 그 원고들을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더 올라가야 그 목표가가 채워지는 거고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건데 자, 이게 그 우리 국내 조선사 대표적인 이제 조선 기업들의 매출? 올해 추정 매출액 현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작년 뭐 1년간의 연간 매출 대비해서 지금 올해 추정 매출액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잘 되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추정치들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들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은 뭐 1년 매출액 대비해서 뭐 3배 이상 혹은 뭐 이제 HD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뭐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실적도 좋게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의 뭐 갑자기 급락으로 인한 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뭐 변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이 좀 힘을 좀 더 썼어요. 다른 조선주들보다. 그리고 오늘 뭐 수주 이슈가 뭐 좀 센 게 나왔죠. 네. 그래서 단일 계약 역대 최대 수주가 터졌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잭팟이 터졌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선별 수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한테 이제 뭐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뭐 점유율이 좀 뺏겼다라고 해서 조선주들을 뭐 리스크화해서 볼 필요는 저는 굳이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선주를 잘 저와 같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께는 뭐 이번 한 주가 너무 좋았으니까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저는 조선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착하는 투자의 관점, 집착하는 스타일이 원래는 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집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우물만 파겠다 이런 뭐 잭팟 소식이 나올 정도라면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좀 이런 고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유망주로는 아까 메디콕스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같은 맥락으로 이 메디콕스 종목 역시 집착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 1승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1승이 한 주 사이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이 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 그러니까 딱 그 주도 조선주 섹터. 이름을 갈고 있는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이 삼총사는 가져가실 거면 저는 멀리 보고 가져가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이제 기자재 쪽의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순환매를 좀 기대하면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승은 뭐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아직 좀 바닥에 있고 매수하는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 좀 뭐가 가벼운 있을까? 친구가 뭐가 있을까 그랬었을 때 이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저는 보였거든요. 이름이 이제 메디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좀 제약 냄새가 그쵸. 좀 나는 그런 종목인데 네. 뭐 그쪽의 사업 분야를 같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의 이제 주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사업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핵심적으로 차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셔서 한번 뭐 체크를 찾아보는 해보셔도 것도 좋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많이 종목이에요. 빠졌었네요. 네, 흔히 말하는 좀 잡주성 종목이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그다음에 짧게 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좀 단기 매매 관점을 가지신 분들께 저는 권장을 드리는 그다음 순환매를 기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사실 500억대예요. 그래서 좀 많이 가벼운 가볍네요. 그런 종목인데 그 종목이 지금 과열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동안에 힘든 시기를 굉장히 많이 오래 겪고 보냈죠. 있었네요. 가격 조정 엄청 받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오랜 기간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는 케이프라는 종목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기자재 종목 중에서 아직 덜 오른 것 같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들이 보인다라는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메디콕스도 그런 부분들에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차트를 좀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거래량을 크게 좀 동반을 하면서 바닥 돌파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뭐 크게 급등했다가 조정도 이제 좀 야무지게 떨어졌다가 음봉에서 다시. 거래량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양봉에서 거래량이 실렸죠. 뭐 확실히 차트의 방향을 봤을 때는 윗공간이 열려 있는 위쪽을 바라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조선주가 더 가거나 대장 형님들이 좀 더 좀 활약을 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제 뭐 더 좋은 펌핑들이 좀 나올 나오겠지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온 자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끼와 변동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뭐 쉬어간다라던가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봉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순환매가 아직은 좀 전달이 좀 덜 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 음봉매수 러버, 샵 집착 러, 샵 다비드 전문가님. 딱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 오늘 시장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왜 조선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공략주 힌트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래서- 조선주 특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들 무방하실 것만 같네요. 안내를 해드릴 만한 조선주들은 네. 다 해드린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지 이제는 않고 없는데. 약간 좀 시가총액이 가볍고 좀 개별주들 혹은 이제 뭐 개별 테마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몇 개가 보여서 저는 오늘의 뭐 상한가 도전주 아니면은 히든 종목을 좀 단기간 안에 빠르게 좀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진 다른 섹터의 다른 테마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끼가 많은 종목인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 PD님께서 그 메타버스에다가 이렇게 딱 심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버스에만 또 유독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끼가 많은 메타버스 종목이 오늘 첫 번째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버스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이 종목의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신 분들 알겠다 싶으시면 바로 QR코드 통해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바로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세요. 10분 추첨 통해 저희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슈팅 스탁 시즌2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네모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여기에다가 갖다 대시면 됩니다. 링크 나오면 클릭 그리고 1279 누르고 입장해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미르님의 대명에너지입니다. 26,2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에너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200원이면은 지금 소폭이지만 수익권에 있거든요. 이 종목이 과연 전문가님 원하는 차트에 지금 부합하는 것인가부터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분께서 오늘 매수를 했어요. 오늘 그런 것 매수를 같아요. 하시고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 빨리 좋다고 얘기를 해줘. 약간 이런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넌가요? 그런 네. 좀 상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매수를 한 시점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뭐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시장 수급도 뭐 외국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뭐 흐름들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대명에너지가 제가 알기로는 유통 비중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거래량이 나오거나 이제 이슈화되는 구간에서는 상승하는 변동폭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데 이 종목이 뭐 이제 시장에서 조용해지고 테마가 다른 쪽으로 가고 뭐 이제 친환경 쪽에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이어지는 거래량들이 뭐 굉장히 바닥이 돼서 뭐 미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뭐 비중을 많이 실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차트의 힘과 수급의 힘, 그다음에 위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힘들을 이용을 해서 좀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쪽에 매물대가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8,000원 여기에서 뭐 만약에 좀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거고 28,000원을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3만 원까지 뭐 잔량 목표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만약에 25,000원 요 매물대 아래까지 이탈을 하면서 깨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통 주식 유통 비중이 없는 그런 단점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친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은 좋지만 시장에서 막 이슈를 끌어올 만한 그런 강한 그런 흐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다시 처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간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편이 훨씬 좀 깔끔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라는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그 정도로 전략을 했는데 남는다 하시면 다른 부분들로도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뿅뿅네오님, 팀명이 귀엽네요. 스코넥입니다. 12,00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한마디로 이 종목은 어떻다, 가로를 한번 넣어주세요. 이거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뭐 어떤 스코넥은 한마디로 땡땡이다. 매도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바로. 네. 저는 뭐 일단은 스코넥이라는 차트가 오늘 또 종목을 좀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이 종목을 뭐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막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도 12,000원이라는 위치가 매수를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낙폭이 나오기 전에는 하락률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지지가 나왔었던 그러니까 단기적인 파동에서의 저점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승 파동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받쳐지는 그림들은 뭐 차트에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좋긴 하지만 이게 뭐 위쪽을 계속 두드릴 때도 그렇고 같은 구간을 아래쪽으로 계속 두드릴 때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켜지면은 다행이지만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결국에 이탈하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여기를 힘으로 들어 올리기에는 기술적인 힘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으로 뭐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량도 좀 작지 않았던 것 같고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 단기간 안에 12,000원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구간들이 좀 이탈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주봉상에서
과거의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꼭 매수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부담을 좀 줄여주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서서히 줄이면서 종목 교체를 권장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미 뭐 추세를 이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뭐 비중의 일부 정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도 저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좀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당당 수익 이분의 사연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고요. 6,44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40원. 지금 약간 손실권에 있네요. 엔비디아별 AI 관련주로 열풍이 지속되면서 이 종목도 살짝은 또 이렇게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문가님이 원하는 뭔가 이제 네. 고개를 들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지금은 뭐 스트레스가 좀 오는 그런 시기이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매수가를 보니까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뭐 상한가 나오고 뭐 그 다음날 시초가 부근에서 이제 잡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당일날 뭐 급등이 18% 15% 이상 상승하는 위치에서 잡으셨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매수가가 뭐 어떻게 굉장히 좀 고점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좀 급등주를 추격하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손절을 좀 짧게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2차 매수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바닥에서 자리를 만드는 종목들을 음봉 매수를 권장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잡고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좀 상승을 하죠. 그다음에 나스닥에서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들이 좀 좋은 상황에서는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이 뭐 엔비디아의 뭐 테마주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를 보이기 마련인데 아직 그런 그림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 매수의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요거를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 4,750원 타이트하게 잡으시되 차라리 2차 매수를 좀 찔러보고 매수가 오면 일단 반 줄이고 욕심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팅 해보시고요. 추세가 지금은 깨지지 않았으니까 뭐 다음에 좋은 그림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스테이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고요. AS 종목으로 그럼 저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다비드 전문가님의 그럼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7월 4일 신스틸 살펴보시죠. 최고가 대비로 20.13%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7월 11일에 K4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최고가 수익률 5.23%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또 리뷰는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20.13% 가장 크게 슈팅을 쏘아 올린 건 신스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차트가 쫙 올라갔다가 오늘도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사실 이미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달성이 되었다라고 됐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오늘 그림이 뭐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차트 좀 바로 보여주세요. 흐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제시를 드렸었던 거는 요 날 이제 음봉이었고
우리 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와 그다음에 뭐 이제 전량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매수가 그다음에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사실 뭐 제가 리딩해드리고 안내해드렸던 그 노란톡 안에서는 매매를 끝낸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지난주 조정에서는 뭐 매수가 부근 때까지 다시 조정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거래량 늘리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또 나왔죠. 근데 이 종목을 차트를 길게 보면은 저는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재차 관심을 가져도 저는 뭐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지금 이미 오른 자리가 이제 저항 구간들을 위쪽으로 좀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을 일봉 차트에다가 깔아두시고 여기에 올라놓고 안착하는 구간들을 보고 대응을 해도 저는 뭐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스틸이 뭐 수익률 목표가 좀 달성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관점 안에서는 저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앞자리 수익률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재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저도 그런 그림들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필옵티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타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오늘 뭐 장중에 또 하한가도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7월 14일에 그런 또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전문가님 이게 네. 상장 이후에 매도 물량이 뭐 계속 좀 네. 나타나네요. 네, 뭐 이 종목은 말하는 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잘 먹혀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2주 전에 방송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전 방송에 전 시즌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서 막 하루 만에 몇백 프로 올라가는 종목이 막 그 시장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이제 좀 트렌드의 유행은 과거에 이제 뭐 무상증자 테마가 유행했을 때처럼 나올 것이고 필옵틱스라는 종목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필에너지라는 종목의 이제 상장 이슈로 얘는 상장 전에는 충분히 좀 많이 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제시를 드렸었던 6월 29일 목요일 날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네, 상승 흐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두 자리 목표가가 달성이 바로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률들이 쭉 나왔었고 주가 상승률이 뭐 제가 추천드렸던 위치에서 100% 이상의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깔끔하게 나왔죠. 최근 최고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필에너지가 상장하는 당일날 재료 소진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빠져버린 이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만약에 이제 그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매수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뭐 두 자리 이상이 아직은 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대응은 하시는 데는 뭐 리스크가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00%의 수익률을 꼭지까지 가져가신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많이 드셔도 한 40-50% 정도는 수익을 내지 않으셨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제시드렸던 내용들을 좀 복기를 하시면서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들은 일정이 만약에 저는 뭐 필에너지가 상장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했다 하더라도 필옵틱스는 깨졌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흥행과 그다음에 재료가 소진이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상관관계를 보시면서 좀 한 가지를 좀 더 배워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뭐 90% 이상, 100% 이상 수익 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기를 희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집착을 하고 있는 섹터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계속 고점을 높여가잖아요. 8,710원까지도 터치됐는데 언제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네, 뭐 삼성중공업은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너무 때문에 많이 해서요. 뭐 딱히 간단하게 뭐 좀 할 해주세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었던 위치에서는 뭐 지금 30% 이상, 뭐 4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는 동일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케이프라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노란톡에서도 제가 매수 타이밍을 이날 다음 날 음봉에서 매수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원하는 분할 매도 목표가까지는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짧은
윗절을 반매도 정도는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조금 좀 뱉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두 자리 이상의 목표가는 아직 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릴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좀 높은 수익률이 달성이 돼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한 또 얘기들도 나눠봤습니다. 히든 공략주 아까 끼 넘치는 메타버스 관련주 버스를 제가 왜 강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정답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뭐 아까 제가 그 노란 톡을 살짝 훔쳐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당당히 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네. 훔쳐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뭐 네. 좀 힌트를 좀 많이 얻어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방송을 오래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한가를 매겨드렸던 저랑 좀 연이 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다시 꺼내 들었냐면은 오늘 뉴스가 좀 새로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 우크라이나 뭐 이슈가 좀 새로 부각이 되면서 뭐 오늘 재건주들 중에서 원래 이제 좀 클래식한 재건주들이 힘을 쓰기보다는 오늘의 이슈에 맞춰서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알체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오브젠 같은 경우도 두 자리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붙였는데 네이버가 이제 그 디지털 뭐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생성형 AI를 이제 활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PD님께서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영어로 웨이라고 써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디지털 트윈과 뭐 연관되어 있는 메타버스 종목을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웨이가 있네요. 라고 또 이렇게 전문가님이 슬쩍 힌트를 주셨어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채널 고정해 주시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히든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의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의 힌트는 메타버스 관련주. 저도 버스를 이렇게 또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힌트가 과연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방법 웨이입니다. 세 번째 힌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힌트를 네. 더 이상 주긴 안 힘들다. 너무 쉬워서 맞나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콧방귀를 끼면서 네. 뭐 이게 뭐 주식 방송이야 예능 방송이야 뭐 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끼가 좀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상한가가 잘 나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끼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제가 과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오늘 조선주를 좀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개별주 측면에서는 끼가 있고 자리가 좋은 종목을 통해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제가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두 자리 수익률이 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목표를 통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찐스틸의 스타트는 좋았지만 뭐 케이프는 수익이 낮지만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세가 좀 나오진 못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이 종목이 좀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바닥 돌파 종목입니다. 바닥 돌파 이후에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의 타이밍이라던가 가격 전략 그다음에 이제 추가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신스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케이프 같은 경우도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드리고 잘 리드를 끌어들여서 누구나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수익의 버스를 좀 태워드렸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내일 상황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노란톡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저의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을 하셔서 좋은 매매와 또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2번도 갈 것 같고 3번도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답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바로 노란톡방에 종목명 맞춰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의 당당수익님 그리고 수피아님, 주주님 많은 분들이 웨이버스 느낌표가 몇 개예요 지금. 네, 굉장히 헉 웨이버스인가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웨이버스 과연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버스라고 외쳐주세요, 전문가님. 자, 정답이 웨이버스 맞나요? 버스. 맞습니다. 버스 맞추셨어요. 웨이버스 너무 쉽게 맞추신 것 같은데 왜 이 종목 보고 계신지요? 네, 뭐 다음에는 좀 더 힌트를 좀 난이도가 높게 한번 좀 해보아 드리면 너무 좋지 쉬웠나 않을까라고 봐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이 최근에 디지털 트윈 이슈를 좀 받았었는데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고 뭐 국채까지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또 AI와 뭐 더불어서 좀 메타버스 종목들도 특징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차트 보고 들어가서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좀 빨리 이렇게 뽑아 먹고 나오는 뭐 그런 매매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좀 센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깔끔하게 잘하면은 수익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던가 대응 같은 경우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그다음에 혹은 저희 또 노란톡 안내를 통해서 제가 내일 장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웨이버스가 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정고점을 뚫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규님, 윤짱님 등등 모든 분들 맞추시면 축하드립니다. J1454번님은 전 역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찐팬인가 봐요. 이렇게 또 애정을 남겨주셨는데 자, 많은 찐팬들을 위해서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의 주제는 뭐 항상 동일합니다. 좋은 종목 잘 매수해서 좋은 수익 잘 내자.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송이 뭐 어디 있을까 없죠, 싶은 없죠. 그런 생각인데 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았고 매주 좋은 수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그 수익 랠리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좀 좋은 종목과 좋은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 바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또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시장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내일에 또 솔루션도 잡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수익 냈다고 서로 또 축하해주고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할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넘어오셔서 저랑 같이 후반전을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으쌰으쌰 힘을 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오늘 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또 출연자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 집중 매수 전략. 내일은요 붉은 계좌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